자, 그 다음에 거기 그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자, 유동, 유동, 분류기준. 거기 이제 표를 한번 보세요. 유동 분류기준. 자, 어떤 것들을 유동으로 분류할 거냐. 그래서 원칙은 우리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이렇게 1년 기준은 거기 나오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얘기예요. 2번하고 3번. 이렇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얘기다. 자, 거기 2번에 보면은 우리 단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매매. 3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2개월 이내. 자, 회계학에서 이제 앞으로 단기 매매 12개월 이내, 1년 이내 다 똑같은 말이다. 회계학은 단기란 말하고 12개월하고 1년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은 1년 기준으로 요거는 시점 기준이 언제부터? 보고기간 말로부터. 자, 주로 12월 말 법에는 이제 12월 30일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되는 것들이지. 그리고 부채는 결제하는 것들이지. 이게. 저는 자산과 부채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자산칸하고 부채칸에 동그라미 2번, 3번 있죠? 그게 다 요 얘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 돼 있고요. 자, 근데 예외가 있다. 자, 예외는 우리 주로 이 운전자본인데, 요거는 이제 맥스예요. 맥스. 자, 맥스인데 이 1년 기준하고 거기 보면은 정상 뭐라고 돼 있어요?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큰 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1년보다 크면 얘를 선택하는 거고 1년보다 작으면 그냥 1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 영업주기가 거기 1번에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산과 부채의 동그라미 1번에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거,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거, 이제 그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무조건 12월 30일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는 거를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말고 어떤 기업은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현금화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기가 보통 1년 6개월 걸린대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 비유동 나눠주면 안 되지. 이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즉 영업주기라는 얘기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만약에 상품 파는 회사면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서 다시 현금 내가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기.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 기업의 영업주기가 며칠이 걸리는지 중요하잖아요.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빨리 다시 현금으로 회수되는지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 정상 영업주기가 우리 기업은 특수성에 따라서 1년 6개월 걸린대 이게.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발생하는 게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이런 게 있잖아 이게. 그게 운전자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 제조업이면 기계장치 사가줘야 되고 원재료 사가줘야 되고 사가줄 때 매입채무 발생하고 제공품 발생하고 제품 발생하고 팔면 매출채권 발생하고 회수한단 말이에요. 가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게 운전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기계장치나 이런 것은 그냥 이것이 그냥 딱 머물러 있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건 비유동 자산이고 운전자본은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가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하고 재고자산 말하는 거지. 에? 근데 걔네들이 1년 6개월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걔는 뭘로 분류하는 거야?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지. 유동으로. 에? 유동으로. 이렇게. 자, 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근데 단서가 있어요. 자, 자산은 우리 이
1년 이상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가지고 있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현금은 3년 후에 차입금 상환하는 데 쓰겠다. 이 현금은 3년 후에 차입금 상환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1년 이상 사용에 제한 걸려 있잖아요, 이거. 그럼 이 현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지. 뭘로 분류해야 돼? 3년 동안 다른 데 못 쓰게 이렇게 딱 제한 걸어놨잖아, 이게. 그럼 얘는 특정 현금과 예금해가지고 별도 우리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놔야 돼요. 네? 이렇게 자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1년 이상 사용에 제한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채는 우리 이 1년 이상 똑같이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의 권리가 없어야 되겠다. 무조건의 권리가 없어야 되겠다. 부채는 이렇게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회사가 만약에 돈을 차입했어요. 근데 이거 만기가 3년짜리예요. 그 만기가 3년이면 이제 1년 지나면 요건 아직 2년 남았으니까 비유동 부채지. 이렇게. 근데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드디어 1년 이내 도래하니까 이거 뭘로 분류해야 돼? 내년도에 상환해야 되니까 뭘로 분류해야 돼요? 유동부채로 분류해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차입했지? 근데 차입했는데 그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3년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거 연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뭐가 부여돼 있어요? 3년 있다가 당신이 연기하고 싶으면 연기된다 이거지 이게. 에?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렇게 연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차입금은 무슨 부채로 분류해야 된다? 비유동 부채로 분류해야 된다. 에?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부여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렇게 연기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건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에? 근데 이 차입금은 애시당초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도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뭘로 분류해야 돼? 비유동으로 분류해야지.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거기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자산부채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한꺼번에 했어요. 이렇게. 요걸로. 원칙은 1년 기준이다. 예외로 우리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1년보다 길면 그거 반영해줘야지 이거. 근데 이렇게 제한 걸려있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사용에 제한 걸려있지 말아야 되고 뭐해?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처음에 회계를 할 때는 이제 차대변 회계 처리가 중요하지. 그건 이제 밑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하는 거고 좀 올라가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관리자라면. 근데 재무상태표에 유동, 비유동, 분류 기준을 모르면 어떡해? 이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계정 과목이 장기니까 비유동이다? 그런 게 아니죠. 이 차입금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보니까 무조건적인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대. 그러면 장기 차입금도 이 만기가 도래하면 그건 유동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그 차입금에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봐주시고.